여기 단원이 이제 도형의 이동인데, 도형의 이동에는 이제 크게, 이제 니네가 배울 도형의 이동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평행 이동이냐, 아니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대칭 이동이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니네가 다 다뤄볼 거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니네가 이제 평행 이동을 할지 아니면 대칭 이동을 할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니네가 다뤄볼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평행 이동에서도 뭐를 평행 이동할 건지, 그러니까 점을 평행 이동할 건지 아니면 도형을 평행 이동할 건지. 마찬가지지. 대칭 이동에서도 점을 대칭 이동할 건지 아니면 도형을 대칭 이동할 건지,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이 뭐 한 요 네 가지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일단 먼저 평행 이동부터 한번 볼게요. 평행 이동. 자, 오늘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냥 그 다음부터는 싹 다 암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내가 이해는 다 시켜줄 거고, 그 다음부터 암기는 하자고. 일단 평행 이동에 대해서 점의 평행 이동, 예를 들어서 우리가 x, y라는 점이 있다. 얘를 평행 이동 시켜보래. 근데 이거 뭐 너무 쉬워서 이거 가르칠 게 좀 웃긴데, 얘를 얘들아 x축의 방향으로 만약에 a만큼 평행 이동하고 얘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라. 어떤 점의 좌표를. 그럼 뭐 솔직히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지? 뭐 초등학생이 아닌 이상은 당연히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된다라는 건 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봐도, 예를 들어 니네한테 뭐 마이너스 1,5라는 점이 있다? 근데 얘를 있잖아, x축의 방향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뭐 예를 들어서 2만큼 평행 이동하라 그러면, 어떤 뭐 마이너스 1,5라는 어떤 점이 있는데, 얘를 이제, 그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는 거 이쪽으로 이동시키라는 거, 그지?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키라, 이쪽으로 이동시켜달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인 거고,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가 될 텐데, 니네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 점의 좌표가 뭐냐라고 니네한테 물어본다는 건 당연히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x좌표에서 3을 빼면 되는 거고, y가 원래 5였는데 y축 방향 2만큼 올라간다는 거니까 플러스 2를 해달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7이 된다라는 건 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 됐죠, 여기까지? 이 평행 이동에서는 이 점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한번 가보자고. 도형의 평행 이동이나 다시 말해서 어떤 함수의 평행 이동인데, 예를 들어 내가 니한테 어떤 도형이 있대. 요렇게 쓰는 걸 우리는 보통 음함수의 표현법이라고 하고, 뭐 y는 fx다라고 쓰는 걸 양함수의 표현법이라고.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면, 이 원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x랑 y를 다 한쪽에다 몰아놓고 상수만 오른쪽에 나타나는 걸 보통 음함수의 표현법이라고 하고, 뭐 우리가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음함수의 표현법. 그 다음 뭐 y는 뭐 3분의 2x 플러스 2 이런 거를 우리는 그냥 양함수의 표현법이라고 해. 그러니까 y는 꼴로 정리해 놓는 걸 그냥 양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우리는 얘를 그냥 양함수의 표현법이라고 하고, 얘를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써주는 걸 그냥 우리는 음함수의 표현법이라고 하거든.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다 도형의 이동이라고 볼 거야. 그러니까 점이 아닌 모든 걸 그냥 우리는 도형으로 볼 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이동시킨다라고 하면, 니네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어떤 y는 fx랑 어떤 함수가 있다, 니네한테 생각을 해봤을 때. 근데 이거를 뭐 x축의 방향으로 뭐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뭐 b만큼 평행 이동 시킨다라고 하면 이 도형이 뭐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냐고, 그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 시키고, 뭐 예를 들어서 y축의 방향으로 그냥 니네가 b만큼 평행 이동 시킨다고 했을 때, 이 함수식을 구해주는 게 결국은 도형의 이동일 거라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건. 그러면 우리가 얘를 y는 fx라고 한다라면,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당연히 x, y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지. 얘를 뭐 마찬가지겠지. 얘를 뭐 x, y라는 는이란 0이란 어떤 이런 도형의 방정식으로 니한테 줬을 때 이 모든 점의 좌표들은 다 x, y 아니겠냐고. 그러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시켰다는 거는 결국 이 점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 b만큼 이동해서 이쪽으로 이동된 거 아니야? 이 점이 x축의 방향으로 a,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해서 요 점이 여기로 이동된 거잖아. 그럼 니네 이 점의 좌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방금 옆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당연히 x 플러스 a, y 플러스 b일 거다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랬을 때 니네한테 이 함수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 우리가 지금 앞에 원방부터 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다시 말해서 얘들아, 이 점들의 관계식을 찾아달라는 거야.
이 점의 관계식이 결국 이 함수식 아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x, y라고 쓴 거는 우리가 이 x랑 y의 관계식을 우리는 이 함수식이라고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의 관계식을 찾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얘랑 얘의 관계식을 찾아달라고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지? 얘를 라지 x, 얘를 라지 y로 치환해서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스몰 x랑 스몰 y의 관계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라지 x랑 라지 y의 관계식을 찾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 말 아니야? 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라지 x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스몰 y는 뭐가 되는 거냐면 라지 y 마이너스 b가 되니까 우리는 스몰 x랑 스몰 y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라지 x랑 라지 y의 관계식을 찾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스몰 x랑 스몰 y의 관계식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시켜버리면 라지 y 마이너스 b는 f의 라지 x 마이너스 a가 돼버리는 거고 고로 우리가 이 식을 보통 이건 우리만 알아볼 수 있는 식이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 y는 f의 x-a 플러스 b다라고 써주면 된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그대로 써놔볼까? y-b는 f의 스몰 x-a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했니? 마찬가지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더라도 니네는 스몰 x가 이거고 스몰 y 여기가 얘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f의 라지 x 마이너스 a 라지 y 마이너스 b는 0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얘를 우리는 f의 x 마이너스 a는 y 마이너스 b는 0이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푸는 게 정상인데 이걸 맨날 이렇게 얘를 라지 x, 얘를 라지 y라고 놓은 다음에 얘를 스몰 x의 관계식, 얘를 스몰 y의 관계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는 게 귀찮으니까 외워버리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버리는 거냐면 그냥 만약 내가 이 식이 있는데 이 식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 y축 방향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라고 하잖아? 그럼 이거를 또 맨날 막 얘를 라지 x, 라지 y로 놓지 말고 그냥 봤더니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대입하고 x 대신 x 마이너스 a를 대입했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얘를 평행이동하라고 하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x 자리에 x 플러스 3 플러스 1이다 라고 쓰자라고 그냥 우리가 공식화 시키는 게 다야. 이게 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가 이걸 지금 솔직히 말해서 처음 보는 것도 아닐 테고 니네한테 예를 들어서 y는 3x-2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켜라 라고 하면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다 바꿔서.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풀이 방법은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점의 좌표가 x, y였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고 쓴 다음에 얘랑 얘의 관계식을 찾아주기 위해서 얘를 라지 x, 얘를 라지 y로 바꿔준 다음에 x의 값은 라지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스몰 y의 값은 라지 y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y 대신에 라지 y 플러스 1을 대입하고 3에다가 스몰 x 대신에 라지 x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게 답이구나 라는 게 정확한 거거든. 근데 이걸 맨날 이렇게 푸는 게 솔직히 이거 평행이동 하나 시키라는데 이걸 맨날 이렇게 푸니까 이게 귀찮으니까 우리가 뭐 하자는 거야 얘들아? 그냥 공식화 시켜버리자는 거야 이제. 니네가 근해 공식 푸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니네 근해 공식이 원래 완전 제곱꼴로 바꿔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그거 귀찮으니까 뭐 해버려? 공식화 시켜버리는 거잖아.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식화 시켜버려서 이제부터 어떻게 쓸 거냐?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키라는 소리는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하고 x 대신에는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소리구나 라고 니네가 머릿속에 암기시켜버리자는 거지. 내 말 이해했니? 그래서 풀어주는 거야. 니네가 원래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벌써 이거 평행이동 시키라고 하면 벌써 이렇게 다 풀고 있는 이유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만 이제 이해했으면 이해는 하고 암기해야지. 그러니까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정도의 원리에 대해서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만 해주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평행이동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평행이동 중에 좀 잘 나오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2차 함수랑 얘들아 원방 같은 경우 2차 함수랑 원방 같은 경우 물론 다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는 x제곱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다라는 어떤 2차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뭐 2,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키라면 답은 뭐냐면 이거거든.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대입하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5다라고 이렇게 풀면 답이긴 하거든. 근데 보편적으로 이차함수랑 원방 같은 경우는 보통 시계 평행 이동으로 많이 안 풀고 뭐로 많이 푸는 경우가 많냐면 어차피 니네 이렇게 바꿔봤자 이 그래프를 Y는 꼴로 정리해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이 방정식을 미리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바꿔 놓은 다음에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지 얘들아? 마이너스 2,1이잖아.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다시 말해서 점의 평행이동으로 푸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점의 평행이동으로 풀어버리면 얘를 X축방에 이만큼 이동하면 0, Y축방에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를 그냥 바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지 않겠냐는 거지. 이게 조금 더 빠를 거라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원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방도 우리가 얘도 그렇고 우리가 결국은 표준형으로 바꿔야 뭔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빨리 해석이 되는 거니까 이 원방 같은 경우도 니네가 나왔을 때 뭐 x제곱 플러스 뭐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뭐 y 뭐 2y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어떤 식을 줬을 때 얘를 뭐 x축 방향으로 뭐 이렇게 이동시키라고 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3 플러스 2의 y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써도 맞긴 하지만 니네 이거 어차피 또 완전 제곱으로 바꿔야 된다고. 니네 이거 보고 나서 이 원에 대해서 정보를 전혀 모르지 않냐고.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솔직히 그냥 얘를 먼저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이라고 해서 1, 4,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얘를 그냥 꼭지점의 중심좌표, 이 원의 중심좌표 2, 마이너스 1을 점의 평행이동으로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 1로 바꿔놓고 원방을 그리는 게 더 빠를 거다라는 거. 이해했습니까? 이게 바로 평행이동이야. 평행이동은 끝났어. 이게 다야. 그러니까 외우는 거야. 지금 내가 니네한테 점의 평행이동이랑 도형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가르쳤어. 왜 그런지도 다 가르쳤으니까 이제는 암기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행이동 다시 한번 정리 마지막으로 해주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만약에 B만큼 평행이동 시키라는 소리는 점의 평행이동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X, Y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그냥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만약에 도형의 평행이동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이런 도형의 평행이동이었다라면 Y 대신에 Y-B를 대입하고 X 대신에 X-A를 대입해달라 이런 말인 거고 마찬가지로 어떤 도형의 X, Y는 0이다라는 이런 음함수의 표현법으로 되어 있을 때도 X 대신에 X-A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B는 0으로 평행이동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니네 가끔 실수하는 데들아 이거를 도형의 평행이동이라고 받아들이고 거꾸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건 얘는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이 있다는 거야. 얘는 점의 평행이동, 얘는 도형의 평행이동, 얘는 도형의 평행이동을 의미하는 거야. 요 식을 보고도 얘가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점이라는 건 몇 콤마 몇, 나머지는 어떤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식으로 포함된다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도형의 평행이동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다 된 거 맞습니까? 이해했지? 그리고 나면 이제 또 대칭이동으로 넘어가 볼게. 완전 똑같은 설명이라서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대칭이동. 자, 대칭이동도 먼저 이제 우리는 쉬운 점의 대칭이동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고. 그러니까 어떤 A, B라는 점이 있어. 자, A, B라는 점이 있대. 이렇게 뭐 A, B. 자, 이 점을 니네한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해 보래. 솔직히 이거는 뭐 진짜 뭐 중학교 1학년 때 좌표 평면을 배운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겠지. 자, 이 A, B를 X축에 대칭 이동하라는 건 X축을 기준으로 데칼코만 이렇게 찍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이 점의 좌표가 뭐냐? 그럼 여기에 점이 찍힐 거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읽어봐라 했을 때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누구야 얘들아? A, 마이너스 B다라고 읽을 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X축 대칭 이동. 얘를 만약에 얘들아 Y축 대칭 이동을 하라고 하면 얘를 여기에 의해서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켜다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뭐냐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a, b다라고 쓸 수 있는 거.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달라는 건 얘들아 이번엔 점의 대칭 이동입니다. 축의 대칭 이동, 축의 대칭 이동, 점의 대칭 이동. 얘들아 이 원점 대칭 이동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점 대칭 이동은 X축 대칭 후 Y축 대칭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Y축 대칭 후 X축 대칭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또는 원점 대칭이라는 건 얘랑 길이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랑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가 중점 좌표잖아. 그럼 결국 여 중점 좌표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얘가 0,0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 당연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얘랑 더한다면 반으로 나누는 게 0, 얘랑 더한다면 반으로 나누는 게 0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는 바로 원점 대칭 이동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이것까지 하는 거 먼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암기할 거라고 쉽게 말하면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5,1이라고 했을 때 얘를 만약 X축 대칭 이동하라고 하잖아? 그럼 뭐의 부호가 바뀌었어 얘들아? Y의 부호가 바뀌었다라고 공부하면 되는 거고 얘를 Y축 대칭 이동하라고 하면 뭐의 부호가 바뀐 거냐면 X의 부호가 바뀌었다라고 공부하면 되는 거고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하라고 하면 둘 다 바뀌었다라고 니네가 생각해주면 돼.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외워놓을 거냐면 니네가 나중에 기하라는 단어를 걸 배울 거기 때문에 니네가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3차원에 들어가는 X축, Y축, Z축이라는 것도 니네가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미리 공부시키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라고 하잖아. 어떤 점을. 그러면 그 중에 없는 애가 Y지. 내가 X축 대칭이라고 했으면 Y라는 말이 없잖아. 그럼 없는 놈의 부호를 바꾼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얘를 그러니까 통째로 우리는 항상 없는 놈의 부호를 바꾼다라고 공부하는 게 편해. 왜 그렇게 외우는 게 편하냐면 잘 봐. 5,1을 내가 X축 대칭 이동하면 없는 놈이 Y니까 Y의 부호 바뀌었지. 얘를 Y축 대칭이라고 하면 없는 놈이 뭐야? X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X의 부호를 바꾼 거고 얘를 원점 대칭이라고 하면 XY라는 말이 다 없기 때문에 부호를 다 바꾼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왜 그러면 니네가 나중에 이걸 기하를 들어가서 예를 들어 니네가 나중에 기하에서도 얘를 만약에 이 점의 좌표를 내가 뭐 2,1,3이다라고 이렇게 잡는다라면 얘를 만약 X축 대칭 이동하라고 하잖아? 그럼 없는 놈이 누구야? YZ가 없잖아. 그래서 점의 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 2,-1,-3이 될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어차피 그때 가서 3차원에 가서도 그렇게 공부할 거니까 지금도 미리 그냥 대칭 이동을 시킬 때는 없는 놈의 부호를 바꿔라. 얘를 나중에 뭐라고 말할 거냐면 XY 평면에 의해서 이 XY 평면에 의해서 대칭시키라고도 말할 거거든. 그럼 결국 XY 평면이니까 누가 없어? Z가 없지. Z의 부호를 바꾸면 되니까 2,1,-3이다. 이렇게 니네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여기서부터 없는 놈의 부호를 바꿔라라고 이렇게 외워놓자. 알겠지?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가서도 같이 외워질 테니까 기하 가서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까지 공부를 같이 해놓으면 좋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뭐 한번 해볼 거냐면 이번에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한번 해볼게요. 이 Y는 X 대칭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름도 있잖아. Y는 대칭하는 함수를 뭐라고 하지? 역함수라고 하지, 그지? 이 Y는 X 대칭은 니네가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역함수라고 합니다,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 A, B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다라면 얘도 우리는 어떻게 그림을 생각해 봐야 얘를 직사각형 그려가지고 대칭시키는 게 제일 편하거든. 니네 이 그림을 이 직사각형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데칼코마니 우리 어렸을 때 다 해봤잖아, 그지? 이렇게 이걸 축으로 이렇게 접었다 피라고 하면 당연히 그림의 모양이 요런 모양이 나올 거라는 거 니네가 알 거 아니야, 그지? 요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라고 니네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잘 봐봐. 여기선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여기선 여기가 B고 여기가 A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얘들아? B, A가 돼버릴 거야. 그래서 Y는 X 대칭 이동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X랑 Y의 자리가 바뀐다라고 외워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도 나중에 니네가 X랑 Y의 자리를 바꿀 겁니다. 자, 하나 더 공부할 건데 얘를 만약에 우리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하려. 얘를 A, B를 이 A, B를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에 대칭 이동하라고 하잖아. 그럼 똑같이 얘도 직사각형을 대칭 이동한다고 생각해봐요. 이 직사각형을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당연히 이렇게 생길 거다라는 걸 니네가 예상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생길 거 맞지? 그럼 여기 길이가 A고 여기 길이가 B니까 여기 길이가 B고 여기 길이가 A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돼서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하라고 하면 X랑 Y의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꾼다라고 니네가 기억을 해놓잖아. 자, 지금 방금 내가 설명한 모든 게 점의 대칭 이동이야. 자, 충분히 벌써 다 공부하면서 외워졌을 거야.
아, A, B를 X축 대칭 이동하면 Y의 보를 바꿔라. 얘를 Y축 대칭 이동하면 X의 보를 바꿔라.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 X랑 Y의 자리를 다 바꿔라. 아, 부호를 다 바꿔라. 그 다음 얘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X랑 Y의 자리를 바꿔라. 얘를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하면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바꿔라 라는 게 끝이야. 여기까지 따라왔지 지금? 어려운 거 없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점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다 공부했어.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도형의 대칭 이동을 공부할 건데 이거도 일단 이해시키고 암기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또 내가 이런 어떤 함수가 있대. 자, 얘가 y는 fx라는 어떤 함수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얘를 x축에 한번 대칭 이동 한번 시켜볼게. 얘가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얘를 y는 fx라고 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또 마찬가지로 x, y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내가 지금 이 함수를 x축 대칭 이동시켰다고 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일로 와서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뭐냐 그러면 점의 대칭 이동은 좀 전에도 말했듯이 x 대 y 대신에 뭐? 마이너스 y로 바뀐다고 방금 설명한 내용 아닙니까? x축의 방향으로. 그럼 내가 니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야. 아, 이 모든 점들은 다 x, 마이너스 y 형태로 생겼을 거야. 그래서 얘랑 얘의 관계식을 찾아달라는 거지. 그럼 이거랑 관계, 이 점과 이 점의 관계식을 찾아달라니까 또 얘를 라지 x, 또 얘를 라지 y라고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결국 x는 라지 x인 거고 스몰 y는 마이너스 라지 y일 거라고. 근데 우리 스몰 x랑 스몰 y 관계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시켜주니까 이거의 결국 답은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y는 f의 라지 x가 되는 거고 결국 써달라는 답은 마이너스 y는 fx가 돼버릴 거야. 그래서 우리는 또 외우는 거야. 아, y는 fx를 x축에 대칭 이동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y는 fx가 나왔대. 외우기가 더 쉽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들아 얘를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해달라고 하니까 y의 보가 바뀐 거 맞지? 여기서도 y의 보가 바뀝니다.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외우는 거야 이제. 얘들아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x축 대칭 이동하잖아? 아, y의 보를 바꾸라는 소리구나. 답은 마이너스 y는 fx다 라고 니네가 외우자는 거지. 마찬가지야 얘들아. 한 번만 더 해보면 얘를 만약에 y축에 의해서 평행 이동 시켜보래 얘들아. 아, 대칭 이동 시켜보래. 그러니까 이 흰색 그래프를 니네한테 y축에 대칭 이동 시키라면 그래프의 모양이 당연히 이런 모양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모양 아니겠어? 그리고 나서 니네한테 이 노란색의 관계식을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이 노란색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얘를 이쪽으로 대칭 이동,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당연히 y축의 방향으로 대칭 이동했으니까 x의 보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x, y일 거라고. 그리고 니네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야, 얘랑 관계식을 구해내. 니네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점의 관계식은 얘를 라지 x, 얘를 라지 y라고 놓으면 결국 스몰 x가 마이너스 라지 x고 스몰 y랑 라지 y랑 똑같을 테니까 이걸 여기다 또 대입시켜 주니까 결국 y는 f의 마이너스 x가 될 테고 우리가 보기 편한 대로 쓰면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거지. 아, 그래서 얘를 y축 대칭 이동시키면 y는 f 마이너스 x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무슨 말이야? 아, 얘를 y축 평행 이동시키면 x의 보를 바꿔라. 없는 놈의 보를 바꿔라. 그럼 이제 솔직히 원점 대칭은 나 이제 귀찮아서 안 할게. 그냥 원점 대칭은 딱 보자마자 아, 얘를 이 어떤 도형을 원점 대칭 이동시키라 그러면 당연히 둘 다 보를 바꿔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따라온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또 어떤 또 이런 함수가 있대. 자, 이런 함수가 또 있는데 얘를 만약에 이번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 물론 지금 이건 함수가 안 나오긴 하겠지만 신경 쓸 거 없고 자,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y는 x 대칭 이동시키려면 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함수 아니겠어? 이렇게? 물론 함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구하라라고 내가 니한테 문제 내잖아. 똑같은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 x, y가 일로 가면 뭐가 되겠어 얘들아? 당연히 y, x가 된다고 우리가 방금 옆에서 공부하고 왔지. 그러니까 또 뭐라고 쓸 거야? 난 얘를 라지 x, 나 얘를 라지 y라고 써줄 거라고. 얘를 라지 x, 얘를 라지 y라고 쓸 거니까 우리는 스몰 x랑 스몰 y 관계식을 알고 있으니까 스몰 x는 뭐가 되냐면 라지 y가 되는 거고 스몰 y는 라지 x가 돼버리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시켜 줄 거니까 라지 x는 f의 라지 y가 돼서 그러므로 결국 x는 f의 y가 된다라고 쓰면 되니까 아, 얘를 뭐 하면?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돼버릴 거다라는 걸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해한 거 맞지? 내가 하는 말? 어려운 거 없지 지금? y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 그 다음에 마지막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하라. 뭐 굳이 따로 공부할 필요 없겠지.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하면 x랑 y의 부호가 다 바뀌고 자리가 바뀌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x는 f의 마이너스 y다라고 써주면 끝난다는 거. 이게 왜 그런지 니네가 지금 내가 이해시켜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암기하는 거야. 이거 뭐 별거 없어 얘들아. 도형의 이동이란 파트는 이해한 다음 그냥 암기로 바로 들어가면 돼. 자, 정리만 한 번만 좀 빨리 또 한번 해보자고 얘들아. 자, 내가 지금 왜 그런지 다 설명을 했고 정리만 한번 들어가 버리면, 자, 점의 평행 이동 뭐라고 외우라고 했냐면 그냥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없는 놈의 부호를 바꿔라야. 없는 놈의 부호 바꾸기. 부호 바꾸기. 그래서 뭐 a, b가 있을 때 얘를 x축 대칭 이동시키라 그러면 없는 놈의 부호 바꾸는 거니까 a, 마이너스 b가 돼버리는 거고, y축 대칭 이동시키라고 하면 마이너스 a, b, 원점 대칭 이동시키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 다음 얘를 만약에 y는 x 대칭 이동시키라고 하면 부호 얘랑 x랑 y 자리 바꾸는 거니까 b, a가 돼버릴 거고, 얘를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시키라고 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돼버린다라는 게 우리는 바로 점의 대칭 이동. 왜 그런지 설명했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방금 풀어봤지? 도형의 대칭 이동도 어떻게 되냐? 자,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를 x축 대칭 이동시키라고 하면, 얘들아, 얘를 x축 대칭 이동시키라고 하면 없는 놈의 부호를 바꿔라. 똑같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y는 fx가 돼버릴 거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고, 얘를 만약에 y는 x에 대해서 평행 이동시켜라, 대칭 이동시켜라 하면 답이 x는 fy가 된다. 만약에 얘가 도형이 x, y는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도 다를 거 없습니다. 얘를 만약에 y축으로 대칭 이동시켜라 그러면 없는 놈의 부호를 바꿔라니까 f의 마이너스 x, y는 0이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얘를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시켜라 그러면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바꿔주세요 라고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다 이해했잖아. 암기. 이해했니? 자, 추가적으로 여기서 하나만 더 가르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기서 뭐를 가르칠 거냐. 지금 내가 니네한테 뭐뭐뭐 가르쳤냐면 축에 대해서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 다음에 y는 뿔마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가르쳤는데, 하나만 더 가르치면 얘를 만약에 p, q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보세요라는 것도 하나만 더 가르쳐 놓을게. 점에 대한 대칭 이동 하나만 더 설명할게. 근데 얘도 어차피 얘랑 똑같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니한테 x, y가 있거든. 어떤 점의 대칭 이동부터 가볼게. 점의 대칭 이동부터 가보겠습니다. 내가 이 점이 x, y다. 이 점을 얘들아 p, q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보래. 얘들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 점 나오지 않겠어?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뭐야 얘들아? 그렇지. 2p-x, 2q-y가 돼버릴 거야. 왜? 아까 내가 원점 대칭 이동할 때 벌써 한번 설명했어. 얘들아 원점 대칭 이동에서도 우리 아까 해봤지만 얘들아 어떤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얘랑 중점 좌표가 얘 아니냐고. 마찬가지야. 얘를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는 건 우리가 얘랑 이렇게 딱 연결하면 당연히 얘랑 중점 좌표이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게 이거 나와야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얘랑 더한 게 뭐 나와야 돼? 2p 나와야 된다고. 얘랑 더한 게 뭐 나와야 돼? 2q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점의 좌표 이렇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니한테 5,3이 있는데 얘를 5,3을 뭐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 점의 좌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랑 더한 게 뭐 나와야 된다고? 4 나와야 된다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얘랑 더한 게 뭐 나와야 된다고? 2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라고 풀어주면 된다 이런 말인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도형에서 점의 대칭 이동으로 가볼게. 자, 어려워할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니네가 몰라도 공식을 까먹어도 니네가 만들어서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번엔 어떤 또 이런 식이 있는 거야. 그냥 딱 이런 식이 있어 얘들아. 얘가 y는 fx래. 얘를 뭐 대칭 이동시키래.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생겼을라나? 그냥 그리긴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생겼어.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이렇게 점의 대칭 이동. 얘를 이 점에 이렇게 대칭 이동 시키라고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 뭐 이렇게 생겼나? 네.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그냥 대충. 그럼 결과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점의 좌표를 니네가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똑같잖아. 방금 해봐서 알겠지만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2픽 마이너스 x, 2q 마이너스 y다라고 쓸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얘를 뭐라고 할 거야 얘들아? 라지 x. 얘를 뭐라고 할 거야? 라지 y라고 할 거라고. 근데 우린 스몰 x랑 스몰 y의 관계식은 알고 있다고. 맞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2p 마이너스 x, y는 얼마야? 2q 마이너스 y가 돼버릴 거라서 y 자리에 이거 대입하니까 2q 마이너스 y는 f에 2p 마이너스 x가 돼서 결국 답을 써달라고 하면 결국 답은 2q 마이너스 y는 f에 2p 마이너스 x다라고 니네가 정리해서 쓸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했지? 공식 외우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우니까 안 외워도 상관없어. 니네가 충분히 유도해서 풀 수 있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는 말 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 라지 x랑 라지 y 관계식을 찾아주세요 이런 말인 거야. 됐지? 여기까지 따라왔지?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용.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명한 요 뭐 P, Q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요거는 얘들아 좀 공식화 시켜서 외우지 말고 이해하는 게 좋아 얘들아. P, Q, 점 P, Q의 대칭 이동은 보통 공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식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점도 마찬가지다. 얘가 중점 좌표다라는 걸 이해해서 풀면 되는 거지 이걸 막 굳이 공식으로 해라. 왜냐면 공식이라는 게 니네가 막 다 기억만 하면 좋은데 이게 생각보다 분명히 까먹는 경우가 많아. 잘 안 쓰다 보면.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 분명히 까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건 항상 점의 대칭 이동은 얘랑 중점 좌표다라는 걸 이용해서 니네가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자, 그다음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이번에는 지금 방금 점의 대칭 이동이었잖아. 이번에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방금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대칭 이동 아까 전에 다 가르쳤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대칭 이동들 이거는 우리가 공식화하기로 한 거고 얘는 공식이 아니라 이제 이해해서 풀기로 했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y는 만약에 mx 플러스 n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킬 때 얘도 공식화 시키지 말고 얘도 이해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점이 있대. 얘를 어떤 선에 의해서 대칭 이동시키래.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야. 얘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 찍힐 거 아니야. 이 점의 좌표를 구하래. 어떻게 풀어야 되냐? 조금 까다롭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무조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첫 번째로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이 점의 좌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P, Q라고 쓰잖아.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거의 기울기랑 이거의 기울기는 항상 수직이다. 왜냐면 얘들아 얘를 이걸 데칼코만 이렇게 접었다 피면 여기 무조건 수직일 수밖에 없어. 첫 번째 내용은 수직이다라는 걸 써먹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써먹어야 되냐면 대칭했잖아. 항상 수직 2등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점의 중점 좌표 얘랑 얘랑의 중점 좌표가 이 선을 지난다. 두 번째는 중점 좌표를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어. 실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뭔가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니한테 뭐 2, 마이너스 1이 있대. 얘를 y는 x 뭐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시켜버려 그냥.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따라온 거 맞지? 그다음 어떤 점이 있는데 얘를 이 점의 이 선에 의해서 대칭 이동 시켜보래. 그런데 니네한테 이걸 구해달라는 거잖아. 첫 번째, 얘를 내가 a, b라고 놔볼게. 첫 번째 뭐를 이용하자 얘들아?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하자. 다시 말해서 얘랑 이렇게 이으면 여기는 무조건 수직일 거다라는 거. 그래서 a 빼기 2분의 b 플러스 1이 뭐여야 되더라? 마이너스 1. 왠지 알지? 이게 기울기 1이니까 이거의 기울기 무조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a, b의 관계식 하나 나왔지?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다라는 관계식 하나 나왔지?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수직 2등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거의 중점 좌표를 니네가 구할 수 있다고. 이 점의 중점 좌표가 뭐냐라고 하면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1이다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2분의 b-1은 2분의 a 플러스 2 플러스 1이다라고 해서 두 번째 b-1은 a 플러스 2 플러스 2다라는 두 번째 관계식이 튀어나와서 얘랑 연립해야 a, b가 탄생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수직 한 번, 이거 한 번. 꼭 기억해 줘야 돼. 얘들아, 그러면 니네가 당연히 똑같은 방식이겠지만 물론 어려운 문제겠지. 그럼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적긴 적겠지만 예를 들어서 y는 fx랑 어떤 함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똑같은 식으로 풀어주면 돼. 얘를 이거에 대해 대칭 이동시켰다는 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올 거고, 이 점의 좌표를 니네가 뭐 x, y라고 따면 이제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해가지고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뭔가 접근해야 되는데 물론 더 줄 거야 니네한테. 이걸 직접적으로 풀으라 이런 문제 잘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혹시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한번 다뤄봐주는 걸로 할게. 여기가 다야. 자, 도형의 이동이라는 파트는 결국은 다 공식 암기입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 니네가 다 이해했을 거야. 자, 잠깐만 한번 빨리 보면서 넘어갈게. 점의 평행 이동, x축 방향 a, y축 방향 b만큼 평행 이동 이렇게 쓰라라고 그냥 암기. 왜 그런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고, 이걸 우리는 거꾸로 해다 요런 표현, 그러니까 거꾸로도 잘 알아야 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 얘는 x축 방향 a, y축 방향 b만큼 평행 이동 하라는 소리구나라고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도형의 평행 이동이 나오겠지. 자, 도형의 평행 이동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면 x자리 x-a,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 y-b로 된다는 거. 이거 왜 그런지 다 증명해줬습니다. 그래서 니네는 암기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대칭 이동이 나오겠지. 자, 대칭 이동에서 x, y라는 애를 x축 대칭 이동하면 없는 놈의 보호를 바꿔라, 없는 놈의 보호를 바꿔라, 없는 놈의 보호를 바꿔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하면 x, y. 여기다가 뭐 하나 더 적는다라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하면 얘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될 테고, 얘도 마찬가지로 f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0이 된다. 도형의 이동도 마찬가지지. x축 대칭 이동하면 y의 보호를 바꿔라, x의 보호를 바꿔라. 둘 다 바꿔라. y는 x 자리 바꿔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부호랑 자리랑 싹 다 바꿔라. 이해했니? 그리고 바로 밑에 나오네. a, b에 대한 대칭 이동. 내가 공식 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니네가 공식이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오히려 공식 외우려면 더 헷갈려. 되게 간단한 내용이야. 이 점에 의해서 대칭 이동시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두 점을 이으면 얘는 중점 좌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점은 이 점과 이 점의 합이 이거의 2배랑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니네가 식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굳이 외우는 거 아니야. 공식화 시키려고 하지 마. 이 위에 있는 것만 외우는 거로도 충분해.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것도 나왔네. 여기서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지. y는 mx 플러스 n. 다시 말해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공식 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딱 두 가지 쓰면 된다고 했어. 결국은 수직 2등분이야. 수직 한 번, 2등분 한 번. 자, 여기도 쓰여있지? 그렇지. 중점 조건 한 번, 수직 조건 한 번. 어떤 점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라고 하면 얘랑 이으면 수직. 그 다음에 얘랑 중점 좌표가 얘를 지난다라는 거 딱 두 가지만 써먹으면 문제는 풀릴 겁니다. 외우는 거 아니야. 공식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풀어주면 돼. 뭐 왼쪽에 뭔가 이렇게 뭐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솔직히 안 외웠으면 좋겠어. 뭐 여기도 나와 있지. 직선 평행이동의 당연히 기울기 안 변한다. 원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 좌표나 또는 포물선 같은 경우는 꼭지점 위치로 파악하는 게 좀 더 편할 거다라는 거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밑에 있는 내용들도 니네가 근데 니네 이거 되게 은근히 실수 되게 많이 하는 내용인데, 잠깐만 이거 한번 봐볼까? 니네가 이걸 되게 많이 실수하길래 잠깐만 보면 니네 이런 도형이 있다? 여기 그런 문제 그냥 하자. 자, 이런 도형이 있다 얘들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얘가 이렇게 바뀌었대. 그럼 이걸 니네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걸 이렇게 니네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얘들아, 문제가 여러 개인데 이걸 한 번에 생각하려니까 졸라 어려운 거야. 하나하나 생각해봐 얘들아.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다? 그럼 지금 니네가 딱 봤을 때 뭔가 x랑 y 자리가 바뀌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건 잘해. 그래서 얘를 첫 번째, 선생님 저는 얘를요 이렇게 먼저 생각해볼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 이렇게. 그게 뭐 한 거야 얘들아? y는 x 대칭 이동한 거 맞지? 그 다음 이제 얘가 이제 일로 오는 거 이제 니네가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얘가 되게 많이 틀리던데. 얘가 여기서 일로 왔다, 그지? 여기서 일로 왔어. 얘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 1? 이걸 니네 되게 많이 틀리더라, 이걸. 이걸 왜 틀리냐면 내가 안 가르치는 거를 니네가 자꾸 상상해서 풀어서 되게 많이 틀리는 거지. 내가 이런 걸 아무도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없는데 니네가 그냥 상상하는 거야, 뭔가를. 얘가 x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을까? 가르친 것만 생각하고 대답해봐. x축 방향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얘가 일로 갔잖아. x축 방향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이게 어렵나?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어.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 x축 방향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 1?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지 지금 진짜. 자 봐봐. 얘들아 내가 이때까지 가르친 게 x축의 평행이동을 물어봤으면 x가 어떻게 바뀌는지 물어본 거야. 근데 지금 니네가 무슨 상상을 하고 있냐면 여기가 뭐 x축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얘들아 그런 이상한 생각 좀 제발 하지 말겠지? 얘들아 니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해주면 꼭 f에 x, y는 0이라고 쓸 필요 없어 얘들아. 얘를 이렇게 써도 돼. f는 y, x는 0이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해?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얘들아 얘는 꼭 x자리 여기가 꼭 x자리다라고 생각해서 그래. 얘들아 지금 여기서 봐봐. 얘대로 바뀌었지. 뭐가 바뀌었어? x가 x-1로 바뀐 거 아니야 그냥? x가 x-1로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x축 방향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얘들아?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알겠어? y축 방향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y자리 y 플러스 1 들어와 있잖아. y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근데 이 문제가 한 3년 전에 아상고에서 출제되는 적이 있거든? 선생님들도 틀렸었어. 학교 선생님들도 아예 보기에 답이 없었었어. 아마 기출지에서 보게 될 거야. 보기에 답이 없던 문제가 나와. 근데 이렇게 상상해서 푸는 걸로 하면 답이 나오는 이걸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이렇게 보더라고. 얘를 x자리 이렇게 보는데 얘들아 그런 의미가 아니야 얘들아. 얘는 알겠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얘가 x는 얘도 x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y 마이너스 1, x 뭐 플러스 2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뭐 f에 x y 플러스 2에 뭐 x 플러스 5가 됐다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바뀐 거잖아. 그지? x에 x 플러스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3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게 이렇게 바뀌면 x축 방향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야. 알겠어? x는 x만 보면 돼. y는 y끼리만 보면 되는 거.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조심해. 얘는 이렇게 바뀌면 y 대신에 y 플러스 3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y축 방향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이거 뭔가 이상한 상상 좀 제발 하지 마. 이거 되게 은근히 니네가 많이 틀려서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끝난 거 같아. 자, 그래서